내면의 평화, 성공의 연료인가, 아니면 보상인가? 여러분,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를 떠올려 보시겠어요? 이륙 전, 승무원은 언제나 익숙한 안전수칙을 안내합니다. 위급 상황 시 다른 사람을 돕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산소 마스크부터 착용하십시오. 이 간단한 지침 속에는 사실 우리 삶의 가장 심오한 진실 중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남에게 결코 줄 수 없다는 진리입니다. 내 안에 평화가 없다면 그 누구와도 평화를 나눌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삶의 모든 정답을 아는 현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소중한 교훈을 너무나도 혹독한 방식으로 오랜 시간을 거쳐 깨달은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에 저는 평화란 모든 일이 완벽하게 끝난 뒤에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보상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청구서가 해결된 후에, 아이들이 모두 자리를 잡은 후에, 직장에서 안정적인 위치에 오른 후에, 그렇게 모든 후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 믿었죠. 하지만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꾼 진실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진실이 여러분의 삶 또한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랍니다. 평화는 결승선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상패가 아닙니다. 평화는 우리가 인생이라는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료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돈의 교양곡과도 같습니다. 스마트폰은 쉴 새 없이 알림을 울려대고 머릿속은 끝없는 할 일 목록으로 경주를 벌입니다. 우리 자신의 기대와 타인의 기대를 모두 짊어진 마음은 천근만근 무겁기만 합니다. 우리는 불안감을 마치 성공의 필수 조건인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야망을 이루기 위한 대가로 잠 못 이루는 밤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한번 솔직하게 돌아봅시다. 극심한 혼돈 속에서 최고의 결정을 내렸던 적이 언제였나요? 한계까지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가장 위대한 영감을 얻었던 적은요? 정신없이 하루를 허덕이며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의미 있는 교감을 나눈 순간이 있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저는 한때 수백만 달러 가치의 거대한 사업 제국을 일군 한 남성과 마주 앉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회사는 여러 대륙에 걸쳐 있었고 세상의 모든 잣대로 볼 때 그는 성공에 살아있는 정의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앉은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했던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목적지에 너무나도 집중한 나머지 여정의 가장 중요한 연료인 내면의 평화를 채우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당신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두라는 것은 당신의 존재 상태가 당신의 할 일 목록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는지, 그 양보다 당신이 어떤 존재로서 그 자리에 있는지 그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잠시 물을 생각해 봅시다. 물이 거세게 소용돌이치면 흙탕물이 되어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물이 고요하게 잠잠해지면 비로소 투명해져 그 바닥까지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내면의 소용돌이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시야는 흐려집니다. 해결책을 보지 못하고 기회를 놓치며 이미 주어진 축복마저 간과하게 됩니다. 제가 인생에서 내렸던 가장 심오한 결정은 평화를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우리 사회는 이 결정을 더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특히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압축 성장을 경험한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잠시 멈추는 것을 뒤처지는 것이라 여기고 내면을 돌보는 시간을 사치라고 생각하도록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당신이 억지로라도 당신의 평화를 최우선 순위에 놓을 때 다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평화에 대한 3가지 근본적인 진실이 제 삶을 바꾸었습니다. 첫째, 평화는 수동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평화는 강력하고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매일 아침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당신의 내면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평화를 당신 삶의 단단한 기반으로 삼을 것인가. 이것은 문제를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의 중심에서 명료함을 가지고 접근하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평화는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평화는 그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가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을 둘러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당신은 당신의 중심을 지킬 수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알미입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등대처럼 말입니다. 셋째, 평화는 목적지가 아니라 수련입니다. 단 한 번의 운동으로 평생의 건강을 유지할 수 없듯이 매일의 헌신 없이는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명상, 기도, 조용한 산책, 혹은 그저 고요히 숨을 쉬는 시간, 그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평화를 가꾸는 습관입니다. 자신의 평화를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결코 더 적게 성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하지만 다른 질의 성취를 이뤄냅니다. 그들은 목표 지점에 도달했을 때 탈진하고 공허한 상태가 아닙니다. 충만하고 에너지가 넘치며 다음 도전을 맞이할 준비가 된 상태로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도록 설계된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밀어붙여 평화를 최우선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당신의 평화는 협상 불가라고 선언하는 혁명적인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서류상으로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당신의 내면의 조화를 해치는 것들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정신적, 감정적 안녕을 지키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시적인 쾌락이나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당신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주는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외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당신의 평화를 타협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타고난 권리를 팥죽 한 그릇과 맞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휴식이 필요하다는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지칠 때까지 자신을 밀어붙일 때마다 당신은 예금은 하지 않으면서 당신의 평화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역설은 당신이 평화를 우선시할 때 당신은 덜 생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생산적이게 된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맑고 심장이 평온할 때 당신은 더 나은 결정을 내립니다. 더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더 깊이 사랑하며 더 의미 있게 창조합니다. 한 교사와의 상담이 기억납니다. 그녀는 과도한 업무 요구에 완전히 압도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학생들을 위해 모든 여유 시간을 바쳐야 한다는 믿음 때문에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녀가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며 휴식의 필요성을 존중하는 등 자신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두기로 결심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스트레스 수치가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녀가 고갈된 상태가 아닌 충만한 상태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의 힘입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사치가 아니라 필수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 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가 만들어내는 파급 효과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평화로울 때 당신은 그 에너지를 당신이 들어가는 모든 공간으로 가져갑니다. 당신은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스트레스와 즉각적인 반응의 상태에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관계는 개선됩니다. 당신이 단지 아드레날린이 아닌 당신의 창의력과 지혜에 접근하기 때문에 당신의 일은 향상됩니다. 이 평화의 파급 효과처럼 지금 듣고 계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선한 영향력을 더 널리 퍼뜨려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오늘 이 이야기가 절실히 필요했던 또 다른 누군가에게 평화의 물결을 전달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선한 에너지가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삼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쁨을 미화하는 문화의 흐름에 맞서 헤엄쳐야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의 기대를 실망시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덜 함으로써 실제로는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내면의 조화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실용적인 전략, 평화 우선 원칙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아침에 고요한 15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 그날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정보, 요구, 다른 사람들의 일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폭격합니다. 대신 하루의 첫 15분을 오롯이 당신의 평화를 위해 사용해 보세요. 이 신성한 아침 시간 동안 오직 숨을 쉬고 그날의 의도를 설정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전화도, 뉴스도, 계획도 없습니다. 조율되지 않은 바이올린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없듯 우리 자신을 조율할 시간을 갖지 않으면서 어떻게 조화로운 삶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원칙은 실행 전의 평화입니다. 중요한 업무, 회의 또는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의 중심을 잡으십시오. 단 한 번의 의식적인 심호흡이 두려움에서 비롯된 반응과 지혜에서 비롯된 대응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평화의 쉼표입니다. 하루 동안 특정 시간을 정해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평화로운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내 평화를 방해하고 있는가? 이 간단한 습관은 당신이 당신의 중심에서 너무 멀리 표류하기 전에 스스로를 붙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원칙은 관점을 통한 평화입니다. 당신의 평화가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이 일이 5년 뒤에도 중요할까? 우리가 평화를 잃는 대부분의 일들은 5일 뒤에는 기억조차 나지 않을 사소한 것들입니다. 이 질문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과 단지 긴급해 보이는 것을 구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수용을 통한 평화입니다. 우리 내면의 혼란 중 상당 부분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저항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했으며 우리는 에너지를 소진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수용하고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데서 옵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경계를 통한 평화입니다. 당신의 평화는 당신이 설정한 경계의 질에 정비례합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평화를 존중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7번째 원칙은 목적을 통한 평화입니다. 당신이 삶의 목적과 일치될 때 평화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목적은 당신의 고군분투의 맥락을 부여하고 당신의 희생에 의미를 더해줍니다. 8번째 원칙은 현재의 머무름을 통한 평화입니다. 우리의 평화는 대부분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평화는 오직 현재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몰입할 때 설거지와 같은 평범한 순간조차 평화로운 경험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9번째 원칙은 연습을 통한 평화입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다른 모든 기술과 마찬가지로 연습을 통해 더 쉬워집니다. 반응 대신 평화를 선택할 때마다 당신의 평화 근육은 강해집니다. 목표는 결코 평화를 잃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현실적입니다. 목표는 평화를 잃었을 때 이전보다 더 빨리 평화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원칙은 관점의 전환을 통한 평화입니다. 도전을 당신의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보는 대신 당신의 평화를 더 깊게 할 기회로 바라보십시오. 모든 어려운 상황은 이 원칙들을 더 깊은 수준에서 연습하라는 초대장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평화를 최우선으로 두기로 결심할 때 일어나는 일은 단순히 더 차분해지는 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의 모든 측면을 혁신합니다. 당신의 관계가 변합니다. 당신의 창의력이 꽃을 피웁니다. 당신의 의사결정 능력이 극적으로 향상됩니다. 당신의 건강에 심오한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 당신의 목적의식이 명확해집니다. 평화는 단순히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를 위한 강력한 힘입니다. 당신이 평화를 최우선으로 둘 때 당신은 단지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들어가는 모든 상황의 에너지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연못에 던져진 돌멩이가 그 중심점을 훨씬 넘어 파문을 일으키듯 당신의 평화는 주변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항상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 평화를 우선시하기로 결심했을 때 당신은 내적, 외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조건이 당신을 반응하도록 밀어붙일 때 억지로라도 평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숨을 내쉬도록, 그 경계를 유지하도록, 내면의 조화를 해치는 상황에서 한 걸음 물러서도록 스스로를 밀어붙여야 합니다. 더 많이 스스로를 평화로 밀어붙일수록 그것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당신의 기본값이 됩니다.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에서 시작하십시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어려운 대화 속에서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교통체증 속에서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마감 기한에 쫓길 때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평화를 도피처로서가 아니라 효과적인 행동을 위한 기반으로서 선택하십시오. 세상은 더 많은 스트레스에 지친 성공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평화로운 전사들을 필요로 합니다. 강력한 행동을 취하면서도 자신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자신의 평화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들, 자신의 평화가 곧 자신의 힘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당신은 스트레스가 아닌, 불안이 아닌, 두려움이 아닌 평화로부터 살도록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타고난 권리이며 당신의 본성이며 당신의 진실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외부 환경이 당신의 내면 상태를 지배하도록 계속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두는 혁명적인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당신의 평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잠재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당신의 결정, 오늘 그리고 매일 당신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당신의 약속뿐입니다. 당신이 평화라는 기반 위에서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혼돈 속에서 내딛는 1000걸음보다 더 강력하고 더 진실하며 더 의미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는 할 일 목록에 있는 또 하나의 항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치 있는 모든 것이 자라나는 토양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스스로를 밀어붙여 평화를 최우선으로 둘 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쫓아왔던 성공, 사랑, 성취, 목적이 사실은 내내 당신을 쫓아오고 있었다는 것을,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고요해지기를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오늘이 당신의 평화혁명의 시작입니다.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가장 먼저 선택하십시오. 지금 바로 선택하십시오. 다른 모든 것은 자연히 따라올 것입니다. 내면의 평화, 성공의 연료인가 아니면 보상인가 여러분,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를 떠올려 보시겠어요? 이륙 전 승무원은 언제나 익숙한 안전수칙을 안내합니다. 2급 상황 시 다른 사람을 돕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산소 마스크부터 착용하십시오. 이 간단한 지침 속에는 사실 우리 삶의 가장 심오한 진실 중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남에게 결코 줄 수 없다는 진리입니다. 내 안에 평화가 없다면 그 누구와도 평화를 나눌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삶의 모든 정답을 아는 현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소중한 교훈을 너무나도 혹독한 방식으로 오랜 시간을 거쳐 깨달은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에 저는 평화란 모든 일이 완벽하게 끝난 뒤에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보상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청구서가 해결된 후에, 아이들이 모두 자리를 잡은 후에, 직장에서 안정적인 위치에 오른 후에, 그렇게 모든 후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 믿었죠. 하지만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꾼 진실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진실이 여러분의 삶 또한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랍니다. 평화는 결승선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상패가 아닙니다. 평화는 우리가 인생이라는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료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돈의 교향곡과도 같습니다. 스마트폰은 쉴 새 없이 알림을 울려대고 머릿속은 끝없는 할 일 목록으로 경주를 벌입니다. 우리 자신의 기대와 타인의 기대를 모두 짊어진 마음은 천근만근 무겁기만 합니다. 우리는 불안감을 마치 성공의 필수 조건인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야망을 이루기 위한 대가로 잠 못 이루는 밤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한번 솔직하게 돌아봅시다. 극심한 혼돈 속에서 최고의 결정을 내렸던 적이 언제였나요? 한계까지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가장 위대한 영감을 얻었던 적은요? 정신없이 하루를 허덕이며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의미 있는 교감을 나눈 순간이 있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저는 한때 수백만 달러 가치의 거대한 사업 제국을 일군 한 남성과 마주 앉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회사는 여러 대륙에 걸쳐 있었고 세상의 모든 잣대로 볼 때 그는 성공에 살아있는 정의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앉은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했던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목적지에 너무나도 집중한 나머지
여정의 가장 중요한 연료인 내면의 평화를 채우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당신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두라는 것은 당신의 존재 상태가 당신의 할 일 목록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는지, 그 양보다 당신이 어떤 존재로서 그 자리에 있는지 그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잠시 물을 생각해 봅시다. 물이 거세게 소용돌이치면 흙탕물이 되어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물이 고요하게 잠잠해지면 비로소 투명해져 그 바닥까지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내면의 소용돌이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시야는 흐려집니다. 해결책을 보지 못하고 기회를 놓치며 이미 주어진 축복마저 간과하게 됩니다. 제가 인생에서 내렸던 가장 심오한 결정은 평화를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우리 사회는 이 결정을 더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특히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압축 성장을 경험한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잠시 멈추는 것을 뒤처지는 것이라 여기고 내면을 돌보는 시간을 사치라고 생각하도록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당신이 억지로라도 당신의 평화를 최우선 순위에 놓을 때 다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평화에 대한 3가지 근본적인 진실이 제 삶을 바꾸었습니다. 첫째, 평화는 수동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평화는 강력하고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매일 아침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당신의 내면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평화를 당신 삶의 단단한 기반으로 삼을 것인가. 이것은 문제를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의 중심에서 명료함을 가지고 접근하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평화는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평화는 그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가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을 둘러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당신은 당신의 중심을 지킬 수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알미입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등대처럼 말입니다. 셋째, 평화는 목적지가 아니라 수련입니다. 단 한 번의 운동으로 평생의 건강을 유지할 수 없듯이 매일의 헌신 없이는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명상, 기도, 조용한 산책, 혹은 그저 고요히 숨을 쉬는 시간, 그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평화를 가꾸는 습관입니다. 자신의 평화를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결코 더 적게 성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하지만 다른 질의 성취를 이뤄냅니다. 그들은 목표 지점에 도달했을 때 탈진하고 공허한 상태가 아닙니다. 충만하고 에너지가 넘치며 다음 도전을 맞이할 준비가 된 상태로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도록 설계된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밀어붙여 평화를 최우선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당신의 평화는 협상 불가라고 선언하는 혁명적인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서류상으로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당신의 내면의 조화를 해치는 것들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정신적, 감정적 안녕을 지키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시적인 쾌락이나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당신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주는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외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당신의 평화를 타협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타고난 권리를 팥죽 한 그릇과 맞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휴식이 필요하다는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지칠 때까지 자신을 밀어붙일 때마다 당신은 예금은 하지 않으면서 당신의 평화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역설은 당신이 평화를 우선시할 때 당신은 덜 생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생산적이게 된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맑고 심장이 평온할 때 당신은 더 나은 결정을 내립니다. 더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더 깊이 사랑하며 더 의미 있게 창조합니다. 한 교사와의 상담이 기억납니다. 그녀는 과도한 업무 요구에 완전히 압도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학생들을 위해 모든 여유 시간을 바쳐야 한다는 믿음 때문에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녀가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며 휴식의 필요성을 존중하는 등 자신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두기로 결심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스트레스 수치가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녀가 고갈된 상태가 아닌 충만한 상태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의 힘입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사치가 아니라 필수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 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가 만들어내는 파급 효과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평화로울 때 당신은 그 에너지를 당신이 들어가는 모든 공간으로 가져갑니다. 당신은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스트레스와 즉각적인 반응의 상태에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관계는 개선됩니다. 당신이 단지 아드레날린이 아닌 당신의 창의력과 지혜에 접근하기 때문에 당신의 일은 향상됩니다. 이 평화의 파급 효과처럼 지금 듣고 계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선한 영향력을 더 널리 퍼뜨려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오늘 이 이야기가 절실히 필요했던 또 다른 누군가에게 평화의 물결을 전달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선한 에너지가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삼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쁨을 미화하는 문화의 흐름에 맞서 헤엄쳐야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의 기대를 실망시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덜 함으로써 실제로는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내면의 조화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실용적인 전략, 평화 우선 원칙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아침에 고요한 15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 그날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정보, 요구, 다른 사람들의 일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폭격합니다. 대신 하루의 첫 15분을 오롯이 당신의 평화를 위해 사용해 보세요. 이 신성한 아침 시간 동안 오직 숨을 쉬고 그날의 의도를 설정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전화도, 뉴스도, 계획도 없습니다. 조율되지 않은 바이올린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없듯 우리 자신을 조율할 시간을 갖지 않으면서 어떻게 조화로운 삶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원칙은 실행 전의 평화입니다. 중요한 업무, 회의 또는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의 중심을 잡으십시오. 단 한 번의 의식적인 심호흡이 두려움에서 비롯된 반응과 지혜에서 비롯된 대응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평화의 쉼표입니다. 하루 동안 특정 시간을 정해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평화로운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내 평화를 방해하고 있는가? 이 간단한 습관은 당신이 당신의 중심에서 너무 멀리 표류하기 전에 스스로를 붙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원칙은 관점을 통한 평화입니다. 당신의 평화가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이 일이 5년 뒤에도 중요할까? 우리가 평화를 잃는 대부분의 일들은 5일 뒤에는 기억조차 나지 않을 사소한 것들입니다. 이 질문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과 단지 긴급해 보이는 것을 구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수용을 통한 평화입니다. 우리 내면의 혼란 중 상당 부분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저항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했으며 우리는 에너지를 소진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수용하고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데서 옵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경계를 통한 평화입니다. 당신의 평화는 당신이 설정한 경계의 질에 정비례합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평화를 존중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원칙은 목적을 통한 평화입니다. 당신이 삶의 목적과 일치될 때 평화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목적은 당신의 고군분투의 맥락을 부여하고 당신의 희생에 의미를 더해줍니다. 여덟 번째 원칙은 현재의 머무름을 통한 평화입니다. 우리의 평화는 대부분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평화는 오직 현재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몰입할 때 설거지와 같은 평범한 순간조차 평화로운 경험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원칙은 연습을 통한 평화입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다른 모든 기술과 마찬가지로 연습을 통해 더 쉬워집니다. 반응 대신 평화를 선택할 때마다 당신의 평화 근육은 강해집니다. 목표는 결코 평화를 잃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현실적입니다. 목표는 평화를 잃었을 때 이전보다 더 빨리 평화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원칙은 관점의 전환을 통한 평화입니다. 도전을 당신의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보는 대신 당신의 평화를 더 깊게 할 기회로 바라보십시오. 모든 어려운 상황은 이 원칙들을 더 깊은 수준에서 연습하라는 초대장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평화를 최우선으로 두기로 결심할 때 일어나는 일은 단순히 더 차분해지는 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의 모든 측면을 혁신합니다. 당신의 관계가 변합니다. 당신의 창의력이 꽃을 피웁니다. 당신의 의사결정 능력이 극적으로 향상됩니다. 당신의 건강에 심오한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 당신의 목적의식이 명확해집니다. 평화는 단순히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를 위한 강력한 힘입니다. 당신이 평화를 최우선으로 둘 때 당신은 단지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들어가는 모든 상황의 에너지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연못에 던져진 돌멩이가 그 중심점을 훨씬 넘어 파문을 일으키듯 당신의 평화는 주변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항상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 평화를 우선시하기로 결심했을 때 당신은 내적, 외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조건이 당신을 반응하도록 밀어붙일 때 억지로라도 평화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숨을 내쉬도록, 그 경계를 유지하도록, 내면의 조화를 해치는 상황에서 한 걸음 물러서도록 스스로를 밀어붙여야 합니다. 더 많이 스스로를 평화로 밀어붙일수록 그것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당신의 기본값이 됩니다.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에서 시작하십시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어려운 대화 속에서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교통체증 속에서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마감 기한에 쫓길 때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평화를 도피처로서가 아니라 효과적인 행동을 위한 기반으로서 선택하십시오. 세상은 더 많은 스트레스에 지친 성공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평화로운 전사들을 필요로 합니다. 강력한 행동을 취하면서도 자신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자신의 평화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들, 자신의 평화가 곧 자신의 힘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당신은 스트레스가 아닌, 불안이 아닌, 두려움이 아닌 평화로부터 살도록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타고난 권리이며 당신의 본성이며 당신의 진실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외부 환경이 당신의 내면 상태를 지배하도록 계속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두는 혁명적인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당신의 평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잠재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당신의 결정, 오늘 그리고 매일 당신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당신의 약속뿐입니다. 당신이 평화라는 기반 위에서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혼돈 속에서 내딛는 1000걸음보다 더 강력하고 더 진실하며 더 의미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는 할 일 목록에 있는 또 하나의 항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치 있는 모든 것이 자라나는 토양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스스로를 밀어붙여 평화를 최우선으로 둘 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쫓아왔던 성공, 사랑, 성취, 목적이 사실은 내내 당신을 쫓아오고 있었다는 것을,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고요해지기를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오늘이 당신의 평화혁명의 시작입니다.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가장 먼저 선택하십시오. 지금 바로 선택하십시오. 다른 모든 것은 자연히 따라올 것입니다. 내면의 평화, 성공의 연료인가 아니면 보상인가 여러분,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를 떠올려 보시겠어요? 이륙 전 승무원은 언제나 익숙한 안전수칙을 안내합니다. 위급 상황 시 다른 사람을 돕기 전에 반드시 자신의 산소 마스크부터 착용하십시오. 이 간단한 지침 속에는 사실 우리 삶의 가장 심오한 진실 중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남에게 결코 줄 수 없다는 진리입니다. 내 안에 평화가 없다면 그 누구와도 평화를 나눌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삶의 모든 정답을 아는 현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소중한 교훈을 너무나도 혹독한 방식으로 오랜 시간을 거쳐 깨달은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에 저는 평화란 모든 일이 완벽하게 끝난 뒤에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보상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청구서가 해결된 후에, 아이들이 모두 자리를 잡은 후에, 직장에서 안정적인 위치에 오른 후에, 그렇게 모든 후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 믿었죠. 하지만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꾼 진실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진실이 여러분의 삶 또한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랍니다. 평화는 결승선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상패가 아닙니다. 평화는 우리가 인생이라는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연료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돈의 교양곡과도 같습니다. 스마트폰은 쉴 새 없이 알림을 울려대고 머릿속은 끝없는 할 일 목록으로 경주를 벌입니다. 우리 자신의 기대와 타인의 기대를 모두 짊어진 마음은 천근만근 무겁기만 합니다.
우리는 불안감을 마치 성공의 필수 조건인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야망을 이루기 위한 대가로 잠 못 이루는 밤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한번 솔직하게 돌아봅시다. 극심한 혼돈 속에서 최고의 결정을 내렸던 적이 언제였나요? 한계까지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가장 위대한 영감을 얻었던 적은요? 정신없이 하루를 허덕이며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의미 있는 교감을 나눈 순간이 있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저는 한때 수백만 달러 가치의 거대한 사업 제국을 일군 한 남성과 마주 앉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회사는 여러 대륙에 걸쳐 있었고 세상의 모든 잣대로 볼 때 그는 성공에 살아있는 정의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앉은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했던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목적지에 너무나도 집중한 나머지 여정의 가장 중요한 연료인 내면의 평화를 채우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당신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두라는 것은 당신의 존재 상태가 당신의 할 일 목록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는지, 그 양보다 당신이 어떤 존재로서 그 자리에 있는지 그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잠시 물을 생각해 봅시다. 물이 거세게 소용돌이치면 흙탕물이 되어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물이 고요하게 잠잠해지면 비로소 투명해져 그 바닥까지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내면의 소용돌이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시야는 흐려집니다. 해결책을 보지 못하고 기회를 놓치며 이미 주어진 축복마저 간과하게 됩니다. 제가 인생에서 내렸던 가장 심오한 결정은 평화를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으로 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우리 사회는 이 결정을 더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특히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압축 성장을 경험한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잠시 멈추는 것을 뒤처지는 것이라 여기고 내면을 돌보는 시간을 사치라고 생각하도록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당신이 억지로라도 당신의 평화를 최우선 순위에 놓을 때 다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평화에 대한 3가지 근본적인 진실이 제 삶을 바꾸었습니다. 첫째, 평화는 수동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평화는 강력하고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매일 아침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당신의 내면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평화를 당신 삶의 단단한 기반으로 삼을 것인가. 이것은 문제를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의 중심에서 명료함을 가지고 접근하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평화는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평화는 그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가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을 둘러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당신은 당신의 중심을 지킬 수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알미입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등대처럼 말입니다. 셋째, 평화는 목적지가 아니라 수련입니다. 단 한 번의 운동으로 평생의 건강을 유지할 수 없듯이 매일의 헌신 없이는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명상, 기도, 조용한 산책, 혹은 그저 고요히 숨을 쉬는 시간, 그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평화를 가꾸는 습관입니다. 자신의 평화를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결코 더 적게 성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하지만 다른 질의 성취를 이뤄냅니다. 그들은 목표 지점에 도달했을 때 탈진하고 공허한 상태가 아닙니다. 충만하고 에너지가 넘치며 다음 도전을 맞이할 준비가 된 상태로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도록 설계된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밀어붙여 평화를 최우선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당신의 평화는 협상 불가라고 선언하는 혁명적인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서류상으로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당신의 내면의 조화를 해치는 것들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정신적, 감정적 안녕을 지키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시적인 쾌락이나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당신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주는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외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당신의 평화를 타협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타고난 권리를 팥죽 한 그릇과 맞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휴식이 필요하다는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지칠 때까지 자신을 밀어붙일 때마다 당신은 예금은 하지 않으면서 당신의 평화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역설은 당신이 평화를 우선시할 때 당신은 덜 생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생산적이게 된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맑고 심장이 평온할 때 당신은 더 나은 결정을 내립니다. 더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더 깊이 사랑하며 더 의미 있게 창조합니다. 한 교사와의 상담이 기억납니다. 그녀는 과도한 업무 요구에 완전히 압도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학생들을 위해 모든 여유 시간을 바쳐야 한다는 믿음 때문에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녀가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며 휴식의 필요성을 존중하는 등 자신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두기로 결심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스트레스 수치가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녀가 고갈된 상태가 아닌 충만한 상태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의 힘입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사치가 아니라 필수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 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가 만들어내는 파급 효과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평화로울 때 당신은 그 에너지를 당신이 들어가는 모든 공간으로 가져갑니다. 당신은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스트레스와 즉각적인 반응의 상태에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관계는 개선됩니다. 당신이 단지 아드레날린이 아닌 당신의 창의력과 지혜에 접근하기 때문에 당신의 일은 향상됩니다. 이 평화의 파급 효과처럼 지금 듣고 계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선한 영향력을 더 널리 퍼뜨려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오늘 이 이야기가 절실히 필요했던 또 다른 누군가에게 평화의 물결을 전달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선한 에너지가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삼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쁨을 미화하는 문화의 흐름에 맞서 헤엄쳐야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의 기대를 실망시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덜 함으로써 실제로는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내면의 조화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실용적인 전략, 평화 우선 원칙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아침에 고요한 15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 그날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정보, 요구, 다른 사람들의 일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폭격합니다. 대신 하루의 첫 15분을 오롯이 당신의 평화를 위해 사용해보세요. 이 신성한 아침 시간 동안 오직 숨을 쉬고 그날의 의도를 설정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전화도, 뉴스도, 계획도 없습니다. 조율되지 않은 바이올린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없듯 우리 자신을 조율할 시간을 갖지 않으면서 어떻게 조화로운 삶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원칙은 실행 전의 평화입니다. 중요한 업무, 회의 또는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의 중심을 잡으십시오. 단 한 번의 의식적인 심호흡이 두려움에서 비롯된 반응과 지혜에서 비롯된 대응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평화의 쉼표입니다. 하루 동안 특정 시간을 정해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평화로운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내 평화를 방해하고 있는가? 이 간단한 습관은 당신이 당신의 중심에서 너무 멀리 표류하기 전에 스스로를 붙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원칙은 관점을 통한 평화입니다. 당신의 평화가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이 일이 5년 뒤에도 중요할까? 우리가 평화를 잃는 대부분의 일들은 5일 뒤에는 기억조차 나지 않을 사소한 것들입니다. 이 질문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과 단지 긴급해 보이는 것을 구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수용을 통한 평화입니다. 우리 내면의 혼란 중 상당 부분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저항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했으며 우리는 에너지를 소진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수용하고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데서 옵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경계를 통한 평화입니다. 당신의 평화는 당신이 설정한 경계의 질에 정비례합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평화를 존중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원칙은 목적을 통한 평화입니다. 당신이 삶의 목적과 일치될 때 평화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목적은 당신의 고군분투의 맥락을 부여하고 당신의 희생에 의미를 더해줍니다. 여덟 번째 원칙은 현재의 머무름을 통한 평화입니다. 우리의 평화는 대부분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평화는 오직 현재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몰입할 때 설거지와 같은 평범한 순간조차 평화로운 경험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원칙은 연습을 통한 평화입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다른 모든 기술과 마찬가지로 연습을 통해 더 쉬워집니다. 반응 대신 평화를 선택할 때마다 당신의 평화 근육은 강해집니다. 목표는 결코 평화를 잃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현실적입니다. 목표는 평화를 잃었을 때 이전보다 더 빨리 평화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원칙은 관점의 전환을 통한 평화입니다. 도전을 당신의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보는 대신 당신의 평화를 더 깊게 할 기회로 바라보십시오. 모든 어려운 상황은 이 원칙들을 더 깊은 수준에서 연습하라는 초대장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평화를 최우선으로 두기로 결심할 때 일어나는 일은 단순히 더 차분해지는 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의 모든 측면을 혁신합니다. 당신의 관계가 변합니다. 당신의 창의력이 꽃을 피웁니다.
당신의 의사결정 능력이 극적으로 향상됩니다. 당신의 건강에 심오한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 당신의 목적의식이 명확해집니다. 평화는 단순히